조용히 흘러가야 했던 제사상 앞에서 낯선 한 여인의 눈물이 한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북 안동에서 1시간 정도 더 들어간 작은 마을, 산과 논밭이 어우러진 고요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한옥. 기와집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죠. 민호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제사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과 거칠어진 손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장남으로서의 무게감을 평생 짊어지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빠, 벌써 일어났어? 둘째 선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서울에서 내려와 어젯밤부터 친정에 머물고 있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진한 회색 치마를 입은 차림이 단정했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 일찍 준비해야지. 오늘 사람들 많이 올 텐데.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제사상 위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물들, 정성스럽게 빚은 전, 그리고 정갈하게 담은 밥과 국. 모든 것이 예법에 맞게 준비되어야 했어요. 매년 이렇게 오빠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진우도 바쁘다고 늦게 온다고 하고. 선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결국 모든 책임과 부담은 장남인 민호의 몫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가족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는 불만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원래 이런 거 책임지는 법이야. 어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민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랜 세월 혼자 감당해온 피로와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민호도 가끔은 형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장남으로서 체면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9시쯤 셋째 아들 진우가 가족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진우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오늘도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형, 오늘도 고생 많다. 됐어. 빨리 준비나 하자. 민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년 같은 패턴이었어요. 진우는 늦게 와서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제사가 끝나면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제사상이 모두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을 때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민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선영은 오빠만 고생시키고 있다는 죄책감을, 진우는 가족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는 부담감을 각각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제사상 위에 자리했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잠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가족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싶었습니다. 진우의 아내 미경과 선영의 남편 상철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상철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 안다라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자리가 늘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자, 이제 시작하자. 민호가 조용히 말하며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제사 준비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평온한 순간이 가족들에게는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향 연기가 방 안을 감돌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첫 번째 절을 올리고 가족들이 차례로 따라 절하는 모습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의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각자가 품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두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선영과 진우도 묵묵히 따라했지만 마음은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서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생각을, 진우는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인사차 들르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늦게 오는 친척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낯선 여인이 나타났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인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이 제사 중에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누구십니까? 민호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영과 진우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친척인가 싶었거든요. 낯선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깊숙이 절을 올렸어요. 정중하고 간절한 절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혹시 저희가 모르는 친척분이신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정성스럽게 절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진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사라는 엄숙한 자리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인의 절하는 모습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을 마친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고 하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여기는 개인 집이고 지금 가족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민호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여인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한 번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숙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밝힌 지숙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제사상 위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분이 말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와 선영, 진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제사라는 신성한 자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분의 딸입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지숙을 빤히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영정사진만이 자애로운 미소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른 지 몇 초 후 진우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제사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정말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민호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오빠, 일단 자세히 들어보자. 선영의 목소리는 진정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손에 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와 몇 장의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편지를 내미는 지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편지지에 익숙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글씨가 맞는 것 같은데. 민호가 중얼거리자 선영이 다가와 편지를 함께 봤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시대가 그랬고 우리 형편이 그랬다고 하지만 그건 모두 핑계일 뿐이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찾을 용기가 없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도 우리 가족과 함께. 편지는 여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 쓰지 못하고 중단된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건가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맞다면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몇 년 전이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당신을 알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민호의 질문에 지숙은 눈물을 훔치며 답했습니다. 네. 저를 낳으시고는 할 수 없이 다른 집에 맡기셨어요. 그때는 사생아를 키우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민호와 선영은 점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어머니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다만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잠깐 다른 분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제사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당신이 정말 우리 어머니 딸이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줄지 아니면 가족에게 피해가 될지. 피해라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지에서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씀 못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봐. 선영이 편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필체가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어머니가 숨기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있다고 하셨죠? 지숙이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중 한 장은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분명했지만 이전에 본 적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기가 당신이라는 거죠? 네. 어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주셨어요. 진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편지도 사진도. 도대체 뭘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지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 저를 올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께. 그렇다면 왜 살아계실 때 오지 않았어요? 민호의 질문에 지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서웠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저를 거부하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가족분들이 힘들어하시면.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각자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만약 지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는 없나요? 이것만으로는. 지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목걸이였어요. 이건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차고 있었다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늘 차고 다니시던 것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보지 못했는데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목걸이는.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집에 낯선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냐? 마을 이장인 박씨 어르신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뒤따라 몇 명의 마을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다. 시골 마을의 특성상 이런 일은 금세 온 동네 화제거리가 되곤 했거든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 이장님.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지숙이 제사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어르신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제사 지내는 집에 웬 낯선 사람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 지숙은 더욱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마을 전체가 이 상황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가족 간에 해결할 일이 있어서. 민호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가족 일이라고?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냐? 박 이장이 지숙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지숙은 더욱 작아지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어머니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런 상황은 마을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 어머니께 다른 자식이 있었다고? 아닙니다, 이장님.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고. 민호가 해명하려 했지만 이거 큰일 났네.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동네 망신이야.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평생 집안의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민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장님,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너희 집안이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는 게 좋겠냐? 어서 정리해라.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어요. 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잖아요. 민호가 지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지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뭐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인데 왜 하필 오늘? 왜 제사 지내는 날에 나타나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선영이 민호를 말렸습니다. 오빠, 일단 진정해.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진정하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목적이에요? 정말로 그냥 절만 하고 갈 거라고요? 네. 정말 그게 다예요. 믿을 수 없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고? 지숙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뭐냐고요? 선영이 중재하려고 나섰습니다. 진우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마. 누나도 이 사람을 믿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왜 하필 지금? 이상하긴 해. 하지만 편지와 사진들이 민호가 손으로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편지건 사진이건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때 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갈게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숙이 일어서려고 하자 선영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가지 마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확인해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체면은 다 구겨졌는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지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께서 쓰신 거예요. 언젠가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민호가 편지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 글씨야. 선영도 편지를 함께 봤습니다. 편지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선영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리 집안 체면은 완전히.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난 거래? 제사 지내는데 낯선 여자가 와서 난리가 났다던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다고? 민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민호에게 이런 수치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다 끝났어. 이제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민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당장 나가요. 더 이상 우리 집안을 망치지 말고. 지숙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차오른 것 같았어요. 오빠. 선영이 민호를 말렸지만 민호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뭐가 오빠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편지에 어머니 친필이 있잖아. 친필이면 뭐해? 이미 온 동네가 우리 집을 우스갯거리로 보고 있는데. 민호가 제사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절규했어요.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저희에게 남겨두셨어요? 왜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집어치워요. 민호가 지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그만해. 어머니가 보고 계시잖아. 어머니가 본다고?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생각하셨다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밖에 있던 마을 사람들까지 다 들을 정도였어요. 평생을 장남이라고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속이고 계셨잖아. 진우가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밖에서 다 들어. 일단 진정하자. 들으면 어때? 이미 다 들키지 않았어? 그때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만 어머니께 저를 올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를 올리고 싶었다고요? 민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안 왔어요? 왜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민호가 지숙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오빠, 너무 심해. 선영이 말렸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하다고? 뭐가 심해?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이 더 심하지 않아? 진우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도대체 뭘 노리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숙이 애타게 해명했지만 형제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는다면서 왜 여기 왔어요? 왜 하필 제사 날에? 그 편지가 진짜라는 보장이나 있어요?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거나?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숙이 필사적으로 손을 저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박 이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안에서 무슨 일이야? 뭔가 깨지는 소리가.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을 전체가 이 소동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민호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안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영정사진만이 그 모든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게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인가요? 선영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만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웅성거림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서 벌어진 소동 소리를 듣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사상이 엎어진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앉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마을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선영이 조심스럽게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일단 차근차근 알아보자. 알아본다고? 뭘 더 알아봐?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20살 때 저를 낳으시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이라니요?
선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이웃 마을의 한 농가에서 자랐어요. 그분들이 저를 키워주셨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양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도 제 출생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저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됐죠. 민호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양어머니께서 제 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디에 살고 계신지 적어두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보라고. 선영이 편지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낯선 필체로 쓰인 편지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여기에 우리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네. 진우도 편지를 함께 봤습니다. 그럼 양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네. 같은 마을에 살았던 분이셨대요. 그때 어머니께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지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대가 그랬죠.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숙이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양어머니께서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전혀 모른다고요? 다만 마을을 떠난 청년이었다고만.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선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는 한국 전쟁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혼란스러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재회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지숙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무슨 일 하며 살아왔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도시에서 혼자서. 가족은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 지숙의 대답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서 평생을 살아온 지숙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혼자 살아왔다는 얘기군요. 네.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양부모님이 좋으셨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선영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사에 참석하고 싶었던 거네요. 네. 평생 한 번이라도 친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싶었어요. 민호가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때 밖에서 박 이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괜찮냐? 민호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이장님, 잠시만요.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가족 간에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누구냐? 박 이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분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관련이 있다니? 설마 정말로. 민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가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숙은 일단 돌아가기로 했고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민호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오래된 서랍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면 민호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맨 아래 서랍 뒤쪽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몇 장의 편지와 일기장,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쓰인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까지 쓰신 것 같았어요. 민호가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 너의 얼굴을 떠올린다. 지금이라도 찾아가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와 선영, 진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다른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오늘 지숙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혼자 살고 있다고. 내 딸이 이렇게 홀로 살아가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진다.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다. 하지만 지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민호는 일기를 읽으며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이 비밀을 품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호가, 선영이가, 진우가 이해해 줄까? 민호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지숙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로 완성되는 것 아닐까? 내 아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민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자 선영과 진우가 깨어났습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들고 두 사람을 불렀어요. 이것 좀 봐. 선영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줄 읽지 않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계셨구나. 진우도 일기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지숙을 딸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 그뿐만 아니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바라신 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거였어. 민호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지숙을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거야. 선영이 일어났습니다. 지숙 언니를 데려와야겠어. 언니라고? 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 어머니의 첫째 딸인데. 선영의 말에 진우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틀렸던 건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체면만 생각하고.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숙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지숙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죄송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머니께. 지숙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호가 일어나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숙이 깜짝 놀라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민호가 일기장을 지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지숙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갈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선영이 지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어제 너무 심했죠? 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에요. 어머니의 딸인데 우리가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었죠. 진우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의심만 했네요. 지숙이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를 이해해 주시는 건가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가족이 함께하는 것. 선영이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숙이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정말 이제야 딸이 집에 왔어요. 1년 후 어머니의 제삿날 지숙도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선영이 지숙에게 물었습니다. 지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편지에서 고사리 나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고사리 나물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선영과 지숙이 함께 나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짜 자매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우도 제사상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형, 향은 몇 개나 피워야 해요? 4개. 이젠 지숙 누나 목까지 합쳐서. 민호의 말에 지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까지요? 당연하죠. 어머니의 첫째 딸인데. 민호의 말에 지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제사상이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4명의 가족이 제사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호가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늦게나마 어머니 뜻을 이해했습니다.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절을 준비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왔습니다. 정말 늦어서 죄송해요. 4사람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절을 마친 후 지숙이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하얀 국화꽃 다발이었습니다. 지숙이 정성스럽게 영정사진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이 되어도 될까요? 선영이 지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언니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어머니의 딸이시니까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쌓인 그리움을 어떻게 다 말씀드릴까요? 선영이 지숙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세요. 이제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요? 네. 매년 제사 때마다 오셔야죠. 가족인데. 지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매년 와도 되는 건가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누나 집이기도 하니까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으셨을 텐데 이제는 의지할 가족이 있는 거예요. 지숙이 3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제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숙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가지만
또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민호가 지숙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연락처 남겨주세요. 명절 때도 연락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제 가족이니까요. 지숙이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선영이 지숙을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몸 건강히 지내세요. 자주 연락해요. 너희들도 정말 고마워. 지숙이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지숙이 떠난 후 가족들은 어머니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고 가셨네요. 선물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용서와 이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네요. 4명의 가족이 함께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밀이 드러나면서도 결국 화해와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은 체면보다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혹시 우리 삶에도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화해가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